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이재명 방탄용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요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서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로 이 말은 본질적으로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징치란 말이죠. 징치.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이 징치인데,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일반론이라며 친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 언급하던 대통령 탄핵을 결국 이 대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탄핵을 꺼내 들려는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죄를 졌다는 거 말이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방탄의 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이중교사 위반, 결심 공판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 그리고 25일 날 이중교사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서 2년 구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중교사는 3년 구형을 받았는데 오늘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받는 법원 행정처도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회의 국정감사 법사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법관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은요 검사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그리고 대법원은 3심은 역시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직선거법은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몇 개월이 지났어도 1심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건 재판을 지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입니다. 신속하고 특히나 선거법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달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1심에서 15일하고 25일 날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국회의원 상실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2027년도 대통령 선거인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 한다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이 대표까지 자기 입으로 탄핵을 암시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폭주를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시작으로 이 대표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후에도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3명을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판사 탄핵을 하겠다는 말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재명을 판결한 판사를 탄핵시키겠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작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됩니다.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제정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집행을 잘못하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쓰여야 할 헌법상 탄핵 제도를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대표 발언이 지나치다 싶었는지 대의민주주의 일반 원리를 말했을 뿐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 방향으로 뜻을 모으지도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경우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좌파 단체들이 주관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강의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의원과 전현희 의원, 그리고 이현주 의원 3인방이죠. 여성 3인방. 4.10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덫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현주 의원하고요, 전현희 의원은 또 최고위원 되지 않았습니까? 완장을 지어주니까 지금 엄청나게 설치고 있습니다. 목불 이견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탄핵 관리를 준비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어떤 의원은 좌파 단체들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탄핵 수위를 계속 높으며 레드라인입니다. 금지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겨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비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헌법상에 정해진 탄핵제도입니다. 함부로 탄핵제도를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의 위협 혐의를 수사,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쓰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거리가 멉니다. 탄핵 제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남용된다면 바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탄핵 제도를 쉽게 남발한다면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재명 방탄입니다. 이재명을 판결한 판사를 탄핵하겠다. 이거는 상권 분립의 완연한 훼손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